안녕하세요. 테린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분기 이 실적이 어쩌면 이제 어닝 쇼크가 날 것 같은 것들 또는 어닝 서프가 날 것 같은 것들 리스트를 이 계량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도 이제 위험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속에 이제 엑셀 파일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 투자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은 정지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애널리스트는 실적 발표하기 임박해서 기업 탐방을 갔다 오고 나서 그 탐방을 바탕으로 1분기 실적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을 조정하고 보고서를 발표를 하죠. 그걸 이제 시장에서는 프리뷰 보고서라고 하고, 그 프리뷰 보고서가 컨센서스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기업 탐방하고 왔는데 1분기 실적을 내가 100억이라고 보고 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 난 이게 한 120억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이제 1분기 실적 추정을 높였으니 2분기, 3분기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 2025년 또는 2026년도 바꿔야 되겠군. 그렇게 이제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죠. 발간하고 나면은 이제 콜을 돌립니다. 그 콜은 펀드 매니저들한테 돌려요. 또는 외국 매니저들한테도 돌리기도 하고요. 뭐 홍콩에 있는 애들한테도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탐방 갔다 왔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가 예상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콜을 돌리죠. 그럼 보고서도 쓰고 콜도 돌리면 거기에 이제 그 매니저가 동조를 한다면 매수 버튼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로직상으로 뭘 보냐면 이게 옛날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1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각 기관들은 뭐 운용사든 뭐 연기금이든 제가 아는 곳들은 전부 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추정치를 다 기입을 합니다. 어닝 서프가 날 것 같냐, 쇼크가 날 것 같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1분기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추정치와 그리고 그 3개월 단의 평균 추정치가 이제 최근 한 10거래일 전 대비해서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리고 1개월이라고 하면은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이 또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리고 요걸 이제 기본으로 구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좋아지는 게 가속도가 되느냐, 또는 좋아지는 게 가속도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 1개월과 또 최근 3개월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최근 이제 3개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애널리스트가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달, 지금으로 치면은 2월달에 추정한 거, 3월달에 추정한 거, 4월달 12일이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12일 저녁 오전 12시니까 새벽에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추정했던 거랑 그 애널리스트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월이면은. 근데 최근에 갔다 온 1개월 이내에 평균으로 갔다 온 애들이 좀 더 추정치가 올랐어요. 그럼 반대로 나빠지는데 더 나빠지는 것들이 여기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러면은 컨센서스 상향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 잘 먹히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을 뭐 바스켓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는 이제 상대 강도라고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대 강도는 이 표준 편차 대비해서 주가가 강한 것들이죠. 그러면은 그 어떤 ETF가 있고 그 ETF를 가지고 표준 편차 대비 주가가 강하다는 거는 시장이 좀 밀릴 때마다 수급이 막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저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지 쇼크가 나는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표준 편차 대비 상대 강도가 센 섹터들만 포트폴리오에 구성하기 때문에 그게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섹터들이고 그 유동성이 공급됐을 때 주가가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섹터들 위주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한단 말이죠. 업종에 해당하는 이제 종목들을 그걸 고를 때 이제 수급이 비어진 것을 고르긴 하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제 컨센서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상대 강도를 보게 되면 방산, 조선, 그리고 뭐 음식료, 원전과 이 안에 이제 전력기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소비 테마도 있고 엔터도 있고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이걸 종목 단위로 또 제가 수급이 이제 한 100등 이내에 괜찮은 것들 중에서 상대 강도를 다시 뽑아봤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주도주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 뭐 방산, 엔터, 조선 뭐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유동성 공급 컨셉이나 유동성이 계속 공급은 되지만 상대 강도가 굉장히 세지 않는 뭐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고 본다는 거죠.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롯데 관광개발도 안 봅니다, 저는. 제 아예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조선이랑 좀 전에 있었던 상대 강도가 셌었던 것들 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래도 좀 괜찮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 컨센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들, 컨센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오션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피부 미용 쪽에 원택도 보이고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전력기가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현대엘렉트릭도 지금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방산에서는 로템,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이 있다고 하는 로템, 뭐 방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한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피부 미용 쪽에 파마리서치도 아까 상대 강도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이 콜마가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 뭐 LS도 이제 전력기기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반도체 쪽도 이제 최근에 이제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출 데이터가 좋고 하니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삼성 SDS는 아니지. 그 상대 강도 상위권이 아니잖아요. 뭐 현대건설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원전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를 상대 강도 상위권들을 좋아하는데 그 안에서 의외로 어닝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좀 살펴보죠. 아, 피부 미용에서 파마리서치는 좋고 휴젤은 별로구나. 그 다음에 원전은 좀 잘 안 나오는구나.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산일 전기는 좀 안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삼성중공업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안 나오는구나.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기대감, 뭐 LNG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니까 쉽게 밀리진 않겠죠.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한국콜마는 잘 나오는데 코스맥스는 1분기 실적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구나.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것들은 이제 엔터가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컨센이 좋지 못하구나. 그러면 엔터가 시장 강도가 있고 그렇지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음식료에서는 삼양식품은 컨센이 좋긴 하지만 이게 내려다 보니까 빙그레나 그 다음에 뭐 롯데웰푸드나 제일제당은 그렇게 썩 섹시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그래도 삼양식품만한 게 없겠구나. 여기 엔터 보게 되면 또 하이브 또 있어요. 하이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상대 강도가 약해서 아예 보지 않는 섹터는 제가 체크할 필요가 없는데 상대 강도가 세서 매수 가능 영역에 있는 종목인데 의외로 어닝이 약화되고 있는 것들은 주의하는 어떤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만 보면 좀 아쉬우니까 그래프를 보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분기가 숫자상으로 그래도 뭐 괜찮은 편이구나. 그다음에 삼양식품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1분기나 2분기나 숫자상으로 좀 올라오고 있구나. 근데 이제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컨센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장 가동이 되고 나서 컨센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게 아마 핵심이겠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최근에 이제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갔다 오고 나더니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좀 올라오고 있더라. 한국콜마가 1분기 추정치가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우상향하는 모습. 이렇게 그래도 컨센이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디바이스 기기에 대한 수출 데이터는 별론데 APR의 수출이 디바이스는 별로지만 화장품 쪽이 좋아져서 추정치를 올리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원택도 추정 이익은 많이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추정치가 좀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이 파마리서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고 해외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뭐 외국인 관광객의
의료 관광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막 데이터들도 시장에서 찾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입각하고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를 고려하면 파마 리서치가 정말 실적 추정치가 좋구나. 뭐 이렇게 이제 또 추정할 수가 있고요. 효성중공업은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은 그렇게 뭐 섹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1분기 나쁘지 않다. 뭐 그래서 추정치가 그냥 플랫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뭐 레거시나 HBM 뭐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그림이 좀 더 윤곽이 나오게 되는 걸 시장에서 기대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추정치가 좀 스물스물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그래서 이미 실적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분기 걸 봐야 되는데 1분기 실적 잘 나오니까 2분기 실적 컨센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방산이 굉장히 좋아요.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SK 바이오팜도 뭐 있긴 한데 여기는 아직 뭐 뚜렷한 어떤 실적 추정치를 느끼긴 좀 어렵고 엔터가 있습니다. 엔터가 좋지 못해요. 하이브도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YG엔터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고 JYP도 추정치가 좀 안 좋은 방향이에요. 1분기 끝나고 나서 2분기를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그 SM도 추정치가 1분기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닝의 어떤 구조상으로 1분기가 끝나고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엔터인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이 끝나고 보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당장 이제 뭐 볼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고 여기 이제 이 데이터 리스트를 다시 보게 되면 쇼크 날 것 같은 것들을 잘 피해야 된다. 그리고 서프 날 것 같은 것들도 그 리스트를 다 들이대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이제 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 상대 강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것들 유동성 계속 공급되는 거는 저는 이제 장 마감하고 나면은 이 멤버십 회원용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매수가 어떤 섹터에서 계속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보면 어쨌든 상대 강도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대 강도를 보게 되면 상대 강도가 이 강한 방산과 조선은 있고 여기서 이제 특히 방산이 컨센서스까지도 괜찮다. 수출 데이터도 따져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장갑차 쪽 수출이 굉장히 이번에 4월달 수출 10일치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로 이 K푸드는 당연히 삼양식품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전력기기, 현대일렉트릭이 이익 추정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은 아마 현대건설인 것 같고 엔터는 상대 강도가 높아져 있지만 1분기 실적은 별로다. 1분기 실적이 끝나고 2분기 실적이 괜찮다고 하니 1분기 지나고 나서 보자. 여기 중국 소비 테마에는 삼양식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어요.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여기 녹아져 있을 것이고 화장품도 아모레퍼시픽이 녹아져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랑 뭐 한국콜마 이런 것들이 좋은데 조금 더 베타가 높은 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다 작은 뭐 한국콜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섹터들을 보게 되면 이 섹터들에 해당하는 종목들 중에서 컨센이 센 거 그리고 컨센의 방향이 좋은 거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가 그래도 또 뒷받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주식이라는 게 결국 교집합을 찾아가는 싸움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